구글 차랑 애플 차랑 가다 부딪혔어. 누구 자율주행 그렇습니까? 소프트웨어의 결함인가? 택시 하고 잡았는데 기사 없는 택시를 또 탈 수 있는 날도 올 수 무서워. 있지 않을까요? 도시괴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혹시 애플이 2024년에 자동차 일명 애플카를 출시한다라는 뉴스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이폰, 아이카. 애플이 뭐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외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현대차에 그 생산을 같이 하는 뭐 협력 제안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해서 많이 핫한 이야기더라고요. 그쵸. 네. 저는 2010년에 스마트폰을 아이폰 4로 입문한 사람입니다. 나도. 아 진짜? 아이폰 4 참 예뻤지, 그치? 예뻤지. 예. 그때 막 푸른 닌자 막. 저는 지금도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네. 내가 쓰던 스마트폰 회사에서 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애플이란 브랜드는 단순히 테크를 넘어서 어떤 패션? 약간 명품 브랜드에 가까운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크 제품이 나오면 IT 전문 잡지라든지 그런 데 실리는 게 아니라 애플 신제품은 패션 잡지에 실리는 거예요. 그게 맞아. 더 자연스럽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또 전기차가 나오면 다른 자동차 업체에서 나오는 거랑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잠깐 이 자율주행 전기차가 뭔지 좀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기차가 기존 차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기존 차는 이제 뭐 석유 에너지, 기름 넣는다고 하잖아요. 기름 넣어서 내연기관이 전환을 해서 그 힘으로 가는 차였는데 연료를 따로 넣지 않고 그냥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그 전기의 힘으로 주행하는 게 전기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또 수소 전기차라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하면 수소를 충전을 해서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전기차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큰 컴퓨터처럼 차가 만들어지고 그 전기의 힘으로 가고 거기에 자율주행 기능을 넣은 게 자율주행 전기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전기차는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자율주행은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운전자는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쵸. 그리고 컴퓨터가 사실상 차에 들어가면서 다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다른 기능들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차에서. 그러니까 차의 모양이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차 모양이 이러니까 이게 딱 전형적인 이거지. 전기차도 이 모양이 익숙해서 이 모양으로 계속 나오는 거지. 그치.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근데 조금 공기 저항이 있긴 하겠지만 네. 연료 소모가 많겠네요, 저런 차는. 차가 없더라도 뭐 도심에서 그냥 택시 하고 잡았는데 기사 없는 택시를 또 탈 수 있는 날도 올 수 무서워. 있지 않을까요? 도시괴담. 귀신 들린 자가 애플이 이미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기는 했어요. 그 과정에서 테슬라라든가 이런 완성차 업체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하기도 했었고요. 2019년에는 이 자율주행 백서를 내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2007년에 아이폰을 개발하기 전부터 이 자동차 생산을 이제 생각해 왔다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 나도 한 20년 뒤에는 화성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팀쿡 보셨다면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왔다라는 거죠. 물론 애플이 아직까지는 아이카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형태가 있는 전기차를 만들 겁니다 라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네. 지난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팀쿡 CEO가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제품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해서 이게 사실상 아이카, 애플카를 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설의 프리젠테이션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처음으로 아이폰을 네. 공개했던 그 프리젠테이션에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던 앨런 케이의 말을 인용을 한 건데 영어니까 잠시만요. 공부할게요. People who are really serious about software should make their own hardware. You know? 라는 다른 학자의 명언을 그 프리젠테이션에서 촥 보여주면서 아이폰을 발표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의 철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었으니까 애플이 이전에는 한 가지 사이즈로만 내놔도 정말 잘 팔렸잖아요. 근데 이제 맥스도 내놓고 미니도 내놓고 여러 가지 다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이즈도 다르게 하고 사양도 다르게 하고 가격을 또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이랑 차별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전만큼은.
그러면 뭔가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거를 찾아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선택으로 지금 자동차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전기차는 물론 테슬라가 선기를 잡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본판이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 이게 명확해진 시장은 아니고 이제 그걸 찾아가는 그쵸. 단계니까 음. 뭐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도 애플이란 브랜드 이름도 있으니까. 근데 이 자동차가 예전만 해도 뭐 자동차가 잘 달리기만 하면 되지 에서 좀 관점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자동차 시장이 지금 전기차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전기차 안에 탑재되는 이 자율주행 기술로 인해서 이 자동차 안에 공간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지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 자동차 안에 모든 기술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뭐 당장 보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부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이 잘 돌아가려면은 이 차들이 거리 곳곳에 다니는 이 데이터들을 잘 수집해서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배웠었던 뭐 클라우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자동차가 그 데이터들을 잘 학습해야 되니까 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그리고 실시간 교통정보 바로바로 자동차가 받아봐야 되니까 5G 기술까지. 뭔가 얼핏 들어본 기술들이 다 이 안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기술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 회사는 자동차 회사도 아닌데 자동차를 만들고 있네? 라는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막 빅테크라고 하는 좀 거대 IT 기업들 대상으로요. 구글만 해도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를 좀 선보이기도 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를 인수해서 또 로봇 택시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이 바이두에서도 자동차 회사를 따로 이제 설립을 해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핸드폰이 이렇게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핸드폰, 그 스마트폰 하나로 몇 개가 바뀔 수 있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죠. 유통 풍경도 바뀌었죠. 모빌리티, 우리가 택시 부르고 뭐 이런 것도 바뀌었죠. 자동차가 스마트 기기가 되면서 진짜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달리는 컴퓨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갈 부품들, 혹은 이 컴퓨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들, 또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서비스들, 이게 다 차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차가 새로 모든 사람들에게 막 팔리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랑 그런 장비들을 넣어서 팔 수 있는 거니까 팔 게 많아지는 거죠. 팔 게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거,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빅테크들이 되게 잘해온 분야기도 하니까 한번 이 자동차 시장 노려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 차였을 때는 뭔가 그 장벽이 있었잖아요. IT 기업이 자동차를 만든다? 근데 전기차다 그게? 그럼 그게 내연기관 차를 만든다보다 훨씬 이상하게 안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엔진을 굳이 뭐 개발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그쵸. 간단한 형태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또 이렇게 돼버리면은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애플 같은 새로 차를 만들고 싶은 IT 빅테크 업체들은 당장 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이미 지나간 기술이라고는 해도 하다못해 이 외관 만드는 기술? 그리고 뭐 바퀴 주행 안정성 뭐 이런 기술들도 사실 다 기술력이니까 완전히 또 뭐 기술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테크 업체들과 기존의 제조업체들이 같이 이제 협력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텐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애플의 아이폰을 팍스콘이라는 중국 회사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자체 브랜드 없이 제조만 맡는 역할로 그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브랜드 이름은 좀 희석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였던 기업들의 과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애플 같은 곳이랑 협력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기네도 미래차 브랜드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떨어져. LG화학이 되게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공급을 엄청 많이 하면서 지금 막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고 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5년 뒤, 10년 뒤까지 그런 뭐 유럽의 차 완성차 업체들이 LG전자 배터리를 가져다 쓸 거냐 하면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체 개발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쨌든 비용을 또 줄여야 되니까. 애플이 지금 사실 반도체 개발해서 맥북에 넣고 있잖아요. 맞아요. A부터 Z까지 내가 다 만들 수 있으면 사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부가가치를 내가 다 가져가는 건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겠죠. 지금은 안 되니까 여러 베스트인 업체들 걸 모아서 만들고 있지만 진짜 이거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자동차 시장에 지갑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2030년쯤에는 어떤 차가 제일 드림카의 대명사일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저도 궁금해요.
애플카일지 그때도 여전히 뭐 벤츠 뭐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 그 브랜드들이 네. 여전할지 그쵸. 그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존 엘칸 피아트 크라이슬러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향후 10년은 이동성을 재정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율주행 전기차가 그러면 이제 나온다. 10년 뒤에 우리 2030년에 나온다 했을 때 생각해볼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보편화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차 안에서 음주운전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면허증 안 따도 되는 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지? 저는 이런 궁금증도 그냥 들고 이게 실제로 보험업계에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그래요?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 그렇게 해야 누구 과실인지 분명해질 테니까 구글 차랑 애플 차랑 가다 부딪혔어. 구글 대 애플 싸움으로 누구 이제 자율주행 번지는 것인가? 소프트웨어의 결함인가? 자율주행 차 시대에 자동차 보험은 또 다른 약관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막 이 차에 엄청난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한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이 데이터의 보안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보안 기술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생긴 이 차를 가운데 놓고 우리가 막 지금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부터 미래차 얘기까지 해봤는데 재밌네요. 사실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야가 이만큼 더 넓어지는 경험 다들 하셨죠? 여러분 궁금하신 기술이나 같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기술의 세계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빠잉. 빠이! 안녕히 계세요.